디지털 시대에 살지만 저는 아날로그 방식의 소통을 좋아합니다. 메일이나 문자보다는 예고 없이 툭 하고 보내는 편지나 카드가 좋고, 깨끗한 음질의 mp3 파일이 편리하지만 그래도 카세트를 돌려서 하도 늘어지면 냉동실에 넣어놓던 테이프 시절이 여전히 그립습니다. 라디오도 사실은 오래된 매체죠. 예전에는 방송 시간대를 기다렸다가 주파수를 맞춰 찾아 들었지만 이제는 방송사 어플이나 유튜브로 내가 듣고 싶은 시각에 편리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편지를 쓴다는 느낌으로 방송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완성해온 방송이 52번, 이렇게 1년을 채웠네요. 앞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쁜 편지지를 골라서 그 위에 펜으로 써 내려가는 아날로그 감성의 방송으로 디지털 전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여기는 루카의 오케오키랜드입니다.
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첫 곡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아이돌 역사에서 가장 처음 아이돌로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H.O.T를 얘기하지만 저는 그 시초는 아마 이 그룹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잼이 불렀던 데뷔곡 난 멈추지 않는다 였습니다. 오늘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 12월 21일에 옥천 FM이 이제 개국을 했고 24일에 저희가 첫 방송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했는데 오늘이 딱 그 1주년이 이제 되는 날이라서 1주년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께 좀 이렇게 메시지도 받고 해서 좀 방송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방송을 하면서 사실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제일 고마운 분들 아무래도 고정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우리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이라 하기에는 사실 여기가 직장이 아니니까 육아휴직이 맞는다는지 모르겠는데 육아휴가 중이신 11월에 출산을 하시고 지금 우리 귀여운 아가를 돌보느라 굉장히 바쁘시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우리 고정 게스트 여진님,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부터 고정 게스트로 나와주고 계시는 우리 옥천 향수 시네마의 변창환 선생님, 이렇게 두 분께 일단 제일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PD님들, 지금 현재 해주신 박혜민 PD님까지 총 5분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가셨어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PD님들이 출연을 하시진 않잖아요. 이제 뭐 보통 다른 옥천 FM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PD님들이 엔지니어링을 직접 하고 이제 MC가 방송만 전념, 이제 진행만 전념하는데 저는 이제 편집 외에는 모든 걸 다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PD님들을 뵌 적이 다들 없으시겠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에 5분이 거쳐 가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PD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들어오시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들어오시면 썸네일 이미지로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저를 그려주신 우리 대전에 사시는 소만 작가님, 보미와라는 그 육아 웹툰으로 알려주신 분이시고요. 소만 작가님이 또 그때 방송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그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소만 작가님이 그 그려주신 그림으로 여기저기 엄청 잘 써먹고 있는데 그래서 소만 작가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송에 출연해 주셨던 우리 초대 손님들, 뭐 제 첫 번째 초대 손님이 여진님이 제일 먼저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방송 이제 끝나신 이제 꿈꾸는 이야기 조현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분 계셨었는데요. 방송 출연해 주셨던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화나 책 소개를 할 때는 감독님이라던가 아니면 책 같은 경우에 작가님 아니면 출판사 쪽을 연락을 해서 이제 신청곡을 2곡씩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받고 뭐 혹시 독자에게 좀 설명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잘 보내주셨던 분들께도 너무 작가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송을 항상 애청하시는 분도 있고 애청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방송을 하고 있는 거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응원의 말씀 해주시는, 얼마 전에도 제가 전주 갔는데 제 전주에 단골 그 카페가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1주년 방송하는데 이벤트 선물 이런 거 안 필요하냐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방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1주년 말고 다른 때 도와달라고 제가 정중하게 이제 감사 말씀만 전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공지 올렸을 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나나루아 아랫줄 아래 A 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누구신지는 아는데 질문을 주셨어요. DJ 루카님께 궁금한 건요, 1년 동안 방송을 하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적이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기억에 남는 순간도 좋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게 제가 방송을 하러 왔을 때 뭐가 안 돼 있을 때가 저는 솔직히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제가 5분의 PD 중에 현장에 안 계셨던 PD님들도 계셨거든요. 편집만 맡고. 그래서 뭐 기계가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프린터가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일 때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방송 녹음을 하러 와서 1시간 후에 녹음한 적도 있고 그랬어서 사실 제가 원하는데 뭐가 안 됐대. 제가 또 그 인프제예요. 인프제라서 F라서 예, 뭐 문서 같은 것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착착착 뭐가 이렇게 단계별로 안 되면 굉장히 열이 받는 스타일이라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 저번 PD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날 상주하시는 PD님이 저를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덜한데요. 그런 부분 좀 할 때는 힘들었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중간에 슬럼프도 왔었어요. 아, 방송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하게 된 기기였고 제일 즐거웠던 적은 아무래도 게스트분들하고 얘기할 때인 것 같아요. 게스트분들이 보통 아는 분들이 경우가 많긴 했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셨지만 근데 그럴 때 이제 솔직히 혼자 방송할 때는 그냥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사실 벽에다 얘기하는 느낌일 때도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제 게스트 모셔놓고 얘기할 때는 아 이렇기도 하구나 하면서 제가 배울 때도 많고 더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즐거운 부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1주년 축하한다는 메시지로 저희 초대 PD이신 정원석 PD님께서 인사말을 보내주셨는데요. OBN의 간판 프로그램이자 장수 프로그램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1주년 축하드립니다. 성실 그 잡채 루카님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루카님의 만수무강과 뷰디제이의 NCT 드림 합방 방송을 응원합니다. 예, 사실 원석 PD님이 이번에 제가 합방을 하게 되면서 제가 뭐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 나중에 예, 뷰디님 모실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는데요. 저한테는 라디오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 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배철수 음악 캠프예요. 뭐 여진님하고 같이 방송할 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진님이나 저나 둘 다 백햄의 애청자였던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배철수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의 시그널 음악입니다.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세리스팩션인데요.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배철수 음악 캠프 오프닝 곡입니다. 비엔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세티스팩션. 이 곡을 사실 완곡을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현장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 곡을 들으면 또 느낌이 되게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배철수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듣게 되는, 사실 배철수 DJ님은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송골매 공연도 하셨지만 사실 이제 락을 기반으로 하셨던 분이고, 사실 이거 연주한 거는 또 오케스트라잖아요. 이게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락 그 노래들을 한 앨범에 있었던 수록곡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앨범도 한번 찾아 듣고 싶은데, 이 곡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작권이 지금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이는 라디오에서 아마 이 곡이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쯤 이 앨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혹시 저작권이 괜찮은 앨범이라면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재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박효인 PD님이 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루카님의 방송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OBN을 통해 루카님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추천해주신 허클베리핀의 금성은 제 최애곡 중 하나가 되어 유튜브 메인 화면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루카님과 함께하며 제 삶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옥천의 지역민들도 저처럼 루카님의 방송을 통해 많은 즐거움을 얻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루카님을 항상 응원하며 앞으로도 루카의 오키오키랜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 옥천을 대표하는 장소 프로그램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방송 1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네, 감동적인 멘트였습니다. 사실 이제 PD님들 5분 성향이 다 다르시고 특성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PD님들 이렇게 바뀌실 때마다 처음에 좀 적응 기간이 되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일 좀 지금 편안하게 해주고 계시는 그런 PD님도 저희가 또 성향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사고가 없이 무탈히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뭐 루카라는 사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 OBN에 계신 분들이, 방송국 분들이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라서요. 1주년은 같이 저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보다 어딘가의 고정 게스트였던 여진님 또 멘트를 받았습니다. 육아에 한참인 가운데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바깥이 온통 하얗게 눈이 내려서 이런 날 같이 듣고 싶은 노래로 정했어요. 아기 키우느라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덕분에 좋아하는 노래를 다시 꺼내봤네요. 오키오키랜드 1년을 축하드려요. 제가 빵집을 정리하고 아기를 갖고 또 꿈꾸는 일상을 1년 속에 담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루카슨과 청취자분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내년에는 더 설레는 일 많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여진님 지금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아기 사진만 이렇게 계속 받아서 보고 아직 못 가봤는데 내년 한 여름쯤에는 그래도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진님도 빨리 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효연 PD님이 신청해 주신 곡은 이적의 하늘을 날리다 고요. 그다음에 여진님이 신청해 주신 곡은 이번에도 제가 처음 듣는 노래인데 필리핀의 되게 핫한 가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잭 타부들로의 비니비니라는 곡입니다. 이 비니비니라는 곡이 이제 검색해 보니까 따갈로그어로 명사로 젊은 숙녀, 아가씨, 뭐 이게 영어로 치면 레이디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근데 이 곡도 그렇고 이 가수도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사실 농구도 그렇고 요즘 대세가 이제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전 좀 넘어간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가수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이번 기회에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효인 PD님이 신청해 주신 이적의 하늘에 달리다, 그다음에 여진님이 신청해 주신 잭 타브둘러의 비니.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밟을 곳 하나 없었지.
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질 때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허약한 내 영혼의 힘 날개를 달 수 있다면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질 때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Beanie, Beanie, do you know how much I feel for you? You make my heart skip a beat or two. Oh my love, you made me love you like a fool. So tell me, what do I do to know what's inside your mind? Every time you look into my eyes, I melt inside. Oh darling, dance with me now. Under the rain, under the dark gray clouds. If it's my last day on earth, then love me now. Baby, I'll do everything to make you smile. I know you love me like I love you now. Beanie, Beanie, do you remember the time you weren't ready? I kinda loved you more and you felt sorry. I know there were uncertainties, but love was strong for you and me. So take my hand now, baby.
Baby, I'll do everything to make you smile. I know you love me like I love you now. 옥천 FM을 만들어가는 활동가들, 방송으로만 듣던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모셔 이야기 나누는 시간 Close to You. 오늘은 옥천 FM의 상근 PD이자 개국부터 지금까지 청취자분들에게 쭉 사랑받고 있는 프로그램 K-POP 오타쿠학과의 DJ 뷰 박진희 PD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FM. 네, 목소리가 잠깐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왜 안 나올까요? 해볼까요? 이게 4번. 네, 4번으로 돼 있는데 5번 한번 그럴까요? 해주시겠어요?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FM의 이제 PD를 맡고 있는 박진희이고요. 그리고 K-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K-팝 오타쿠 학과를 진행하고 있는 DJ 뷰입니다. 와,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우리 초대 PD신 정원석 PD님께서 오늘의 그 합방을 굉장히 궁금해하며 제가 NCT에 전도될 것인가? 아니에요. 안 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NCT. 저는 사실 네. NCT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오. 이번에 국민은행 이제 맞아요. 국민은행 CF에 맞아요. 캔디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NCT에 관심이 없었고 네. 캔디를 누가 불렀네? 이러다가 저는 1세대 출신이라 사실 1세대 네, 아이돌들이 다 저하고 동갑이거나 한두 살 많거나요. 네. 그래서 보고 캔디를 이런 식으로 불렀네? 이러고 찾아가 이분들이 와, NCT구나. 네. 근데 저 같은 사람 많을 거라고 저는 헐.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3, 4세대 아이돌을 외우기엔 머리가 이제 용량의 한계가 없거든요. 저의 마지막 외운 건 세븐틴인데 뉴진스도 지금 두 명이 헷갈려. 민지하고 한 명이 헷갈려 얼굴이. 네네네. 와, 그거 진짜 노력이잖아요. 외우는 게. 그쵸. 근데 이제 세븐틴에서 한계가 왔어. 세븐틴은 저도 못해요. 그래요? 세븐틴 외우기 힘들었어요. 세븐틴 진짜 좋아하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진희님을 제가 한 번 꼭 모시고 싶었는데 아직 다 1주년 때 모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1주년 저희가 이제 방송 나가는 건 23일이긴 합니다만 1주년은 이제 21일이잖아요. 네. 1주년 또 준비도 따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네. 지내고 계세요? 요즘 정말 일주일도 이 녹음 기준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바쁜지를 네네네. 저희가 어쨌든 이제 행사장에 꾸밀 그런 소품들과 그리고 어쨌든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뭐 질문들이나 방송 활동가 분들에게 받을 축하 메시지와 그쵸. 그리고 방송 활동가 분들이 처음으로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좀 어쨌든 재밌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 기획 단계를 좀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고 아마 많으실 거죠. 첫 행사라 아무래도 더욱더 수고가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실 이제 진희님을 모시면 얘기 나눌 부분들이 저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진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 이제 옥천 출신이신 청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촌을 한 케이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이돌 덕후시지만 저는 또 저는 솔직히 스포츠 덕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애호가 정도인데 애호가 정도인데 그래서 서로 이게 좀 접점들이 은근히 있어서 얘기 나눌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1시간이 절대 모자랄 거라고 제가 장담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옥천 청년이신 이제 진희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하는 게 제가 진희님 처음 알았던 게 제가 2018년 귀촌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2017년부터 제가 옥천 신문을 먼저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스쿨미투 얘기도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읽고 되게 인상적으로 제가 진인해 봤어요. 우와. 네, 그러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귀촌하고 나서 제가 옥천신문 기자님들한테 그때 여쭤봤나 뭐 이래가지고 우와. 그때 청소년 기자단도 하시고 활동을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네. 이후로. 근데 청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행동하고 뭐 네. 활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진이님이 있으셨던 건가요? 우선은 약간 스쿨 미트로 저를 알게 됐다는 네. 게 너무 신기하고 옥천신문 덕입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네. 사실 제가 행동하는 게 누군가 보고 약간 저를 알게 되는지 몰랐는데 네,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저는 사실 행동하고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시기에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냥 말을 하는 거고 왜 옳지 않은 일에 다들 좀 왜 묵인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에 대한 분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동조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난 내가 맞는 일을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활동하고 행동하는 걸로 보였던 것 같다라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옥천신문 기자님들과 그리고 고래시 기자님들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다. 너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좀 이게 왜 맞지라고 의문을 가질 때 계속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기에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청소년 길을 보내고 이제 대학을 이제 타지로 도시로 가셨었다가 이제 사실 보통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뭐 대구 광역시 출신임에도 부는 아니지만 광역시 출신임에도 이제 서울로 가서 오히려 생각이 바뀐 케이스거든요. 원래는 대학 졸업하면 빨리 내려와서 그냥 가족들이랑 대구에서 살아야지였는데 가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케이스거든요. 네. 도시에 살아야겠구나. 역시 큰 머리 다르구나. 생각이 좀 네. 바뀐 케이스긴 한데 근데 옥천으로 그러면 돌아오겠다로 사실 결심하시게 된 계기나 사실 주변 반응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우선 저는 너무 쉬웠어요. 전 이 과정들이. 어떤 이렇게 그런 선택하는 과정이요? 네네네. 왜냐면은 여기에 집이 있고 고향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돌아올 곳이 있구나라는 게 좀 컸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네. 이제 서울에서 일했을 때가 학생이었으니까 엄마는 당연히 그래 얘가 좀 힘들었나 보다. 얘가 이제 뭐 일을 하기 전에는 약간 집에서 보듬어 줘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좀 있어서 뭐 서울에 가서 일을 해야지 막 그런 것도 없었고 사실 엄마나 가족들은 제가 하는 일에 딱히 터치를 안 하는 편이세요. 너가 하는 거를 지지를 좀 하고 응원을 해주는 편이지 막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친구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서울 올라와서 그래, 이왕 갔는데 예. 서울 올라와서 막 아이들도 보고 우리랑 같이 일하자. 뭔가 그 다 주변이 저는 광고 쪽이어서 다 강남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 술 마시고 이렇게 하자라고 주변의 친구들이 좀 오히려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분들은 또 옥천을 잘 모르니까 맞아요. 아마 더 이해가 그런 부분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 예.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 옥천이라는 곳의 매력은 아니면 내지는 뭐 진희님의 어떻게 보면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옥천은 어떤 곳인가요? 저한테 옥천은 좀 어쨌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 주는 곳. 왜냐면 제가 청소년 시기에도 그랬고 지금 청년이 된 시기에도 느끼는 게 청소년 시기에는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야, 나 옥천신문 나왔어. 야, 나 고래실 그 오기내 잡지에 나왔어. 오기내 잡지 맞죠? 이렇게 하면서 그 청소년 시기에는 그 애들이 모두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옥천에서는. 근데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한다고 느꼈고 청년이 된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은 정말 계속 방송 활동가를 발굴하면서 청소년들을 발굴하면서 너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네 이야기를 하면 돼. 라고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체감을 하니까 옥천이라는 곳이 정말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옥천 FM에서 일하시는 부분하고도 좀 맥락이 후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얘기하겠지만 좀 맥락이 연결된다는 느낌을 좀 받긴 하는데 예, 그러면은 혹시
지니님만의 어떤 옥천 내에서의 뭐 힐링 장소라던가 아지트라던가 그런 거 있으면 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옥천에서 일하기 전에는 옥천에 나만의 공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오. 떠나야 할 곳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을 더 안 주려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고 정착을 좀 하다 보니까 진짜 힐링 장소를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궁구천을 쭉 걷다 보면은 그 뜰팡 있는데 예, 그 잔디밭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도 거기 되게 좋아요. 예. 진짜요? 예. 그리고 거기 진짜 고민이 있을 때 가면은 마음이 이렇게 탁 트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거기가 저의 힐링 스팟입니다. 저는 이제 거기가 산책로거든요. 네. 저한테는 산책로인데 저한테는 그런 곳이 금구천의 그 전망대처럼 왜 앉을 수 있는데 동그랗게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달랑달랑하면서 텀블러에 이렇게 커피 딱 뽑아가지고 가요. 하고 그가 멍 때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긴 하는데 일단 전 좋아요. 맞아요. 네, 저한테는 좀 그런 곳이 네. 저한테 하여튼 금구천이 저한테도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기천 준비하면서 1년 동안에 계속 일부러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약속 안 잡고 내려올 때도 있고 내려왔는데 일부러 계속 걸었어요. 내가 살 곳이고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긴 하겠지만 내가 오롯이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읍내를 걸었는데 그때마다 금구천이 저한테는 되게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강 이런 데랑 또 다른 맞아요. 그런 어떤 장점과 매력이 있는 확실히 네. 그때 내려올 때만 해도 돌고래 이렇게 그것도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돌고래가 없어졌지만 돌고래 그 동상 같은 거 있었잖아요. 금구천에. 네네네. 그래서 신문에 봤어요. 그래갖고 아니 돌고래 동상 왜 있는 거야? 우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없어졌었거든요. 돌고래. 그래서 왜 돌고래가 있지? 뭐 이상하다. 그래서 심지어 돌고래도 약간 검증 안 된 해외 수족관에 있는 그 돌고래인데 검증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갸우뚱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거기 좀 궁구천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 나름 물소리가 잘 들려요. 맞아요. 저 그래서 녹음하고 그래요. 저도 영상 찍었어요. 그 그 영상을 근데 찍는데 그 약간 전 낮에 걷거든요. 네. 낮에 이제 햇빛에 물에 햇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윤슬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윤슬이 너무 이뻐가지고 네. 계속 촬영하고 소리 듣고 네. 가만히 있고 그랬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니님이 또 프로시라는 게 느껴지는 게 신청해주신 곡을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주신 곡이 NCT 127의 윤슬이라는 곡이. 근데 저는 신청곡을 미리 꼭 듣고 오는데 목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시간대랑도 어울려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 곡 그러면은 신청해주신 이유를 뭐 앞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요. 정말 좀 힘들었을 때 이 금구천을 걸으면서 윤슬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가사가 잘자 내 달빛 이리 와서 안겨 포근히 이 가사가 있는데 뭔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NCT 127의 윤슬 듣고 오겠습니다. 잘자 내 달빛 이리 와서 안겨 깊숙이 밤이 스노인 잔물결 위로 누워 아마 너는 모르지 얼마나 네 빛이 예쁜지 금세 천득 다 반짝이잖니 금세 길을 내어 나를 빛내지 널 만나기 전엔 그저 어두웠지 지뢰 같은 바다 밑을 본 적이 있니 일렁이는 얼굴 표정 없는 매일 괜히 흘러갈 뿐 기대 없던 내일 그런 어느 날 내 위로 쏟아지던 은하수 안녕하고선 빤히 날 바라보는 눈만뿐 그제야 눈치챘어 손에 묻은 빛 별이 뜬 게 아냐 이건 너야 짙은 밤 내게 와서 너를 새기던 길 금빛이 된 바다 달이 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던 그점 단번에 널 떠올리고 이게 사랑일까 이게 사랑일까 잘자 내 달빛 이리 와서 안겨 깊숙이 밤이 수놓인 잔물결 위로 누워 아마 너는
건 내게서 받아 향해 어젯밤 나에게 묻은 건지 코끝을 맘도 내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오늘도 다시 올까 소라는 급이 벌써 쓰러져가 아득한데 까만 눈 뜨면 순간 너와 하늘의 길 금빛길을 따라 내게 갈게 잘 잡는 달빛 이리 와서 안겨 깊숙이 찬란한 밤빛으로 놓인 잔물결 위로 누워 아마 너는 모르지 얼마나 네 빛이 예쁜지 금세 잔뜩 더 반짝이지 않니 금세 길을 내어 나를 빛내지 무한하게 반짝여 넌 like magic 교환하면 전부 다 이제 bad things 그런 너를 좋아해 이미 알지 꿈에서도 아른거리는 달빛 오와 어디 한번 물어봐 파도 위에 손대봐 꺼여와도 물결에 요동치는 것을 봐 오직 널 향해 흘러 그 중력의 힘에 내 바다가 다 말라도 물결 위로 누워 아마 이제 알겠지 얼마나 네 빛이 예쁜지 금세 잔뜩 다 반짝이지 않니 금세 길을 내어 나를 빛내지 거울 다시 담아지 금세 가를 뿌려 찬란히 밤이 수놓인 저 물결 위에 뿌려 아마 이제 알겠지 얼마나 네 빛이 예쁜지 금세 잔뜩 다 반짝이지 않니 금세 길을 내어 나를 빛내지 네, 우리 지니님이 신청해주신 NCT 127의 윤슬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나가는 도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NCT 님들의 어떤 보이스나 이런 게 약간 YG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 예, SM이지만 좀 약간 다른 느낌인데 너무 좋다. 예. 그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옥천 FM을 만난 박진희 PD님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옥천 FM에서 진희님이 맡고 계신 업무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엔지니어링을 하고 이것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업무 맡고 계신지 궁금해요. 주로 저는 청소년 담당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라디오를 하고 싶다고 오는 청소년에게 라디오 교육도 하고 어떤 방송을 만들고 싶은지 기획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을 기획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외에도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그리고 행사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큰 게 지용제였죠. 지용제 같은 것도 어떻게 좀 기획을 하고 거기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정해진 업무만 하면 좋은데 이게 변수가 사실 많잖아요. 현장에 맞아요. 나갔을 때 일단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라던가 이제 새로 오시는 방송 활동가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 또 엔지니어링을 해주시는 이제 프로그래밍 DJ님들 같은 경우에 스타일이 되게 다 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 옥천 FM에 계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던가 좀 이렇게 예, 청취자분들과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아무래도 청소년 위주의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는 저도 청소년기에 옥천신문과 고래실, 그러니까 옥천에서의 도움을 받았던 어른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청소년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열정 있게 막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청소년에게는 받아들이기 좀 버거울 수 있겠다 느꼈던 게 있었어요. 애들이 이제 너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고 계속 빠지게 되고 거짓말을 치고 그리고 해오라는 거 안 해오고 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하네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화가 나다 보니까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지금
애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 애들은 학업이 있는데 바쁘겠다 라고 하면서 아 좋은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말자. 그냥 좋은 뭐 친구 어쨌든 애들이 방송을 하고 싶은 걸 도와주는 사람으로 좀 역할을 잡자라고 했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고요. 하나는 이건 좀 진짜 약간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순간인데 제가 수어를 배웁시다라고 수어를 진짜 배우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쨌든 또 다른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장애인의 삶에 대한 좀 인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많이 느낀 게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 큰 혜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왜냐면 그걸 한번 딱 느꼈던 게 최근에 10월 말쯤에 괴산군에서 지진이 났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진이 났을 때 저는 사실 지진이 난지 몰라가지고 그게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갔는데 후에 그 지진이 난 소식을 수어로 이제 통역을 해주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획을 짜려고 대본을 짜려고 자료 조사를 하는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뭐 장애인들은 이렇게 대피를 해야 합니다에 뭐 청각장애인들은 TV를 보면서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수첩과 펜을 들고 다녀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리고 호루라기를 불어서 내가 여기 위치에 있는 걸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비장애인 시선에서 바라본 그쵸, 거예요. 맞아요. 사실 한국어의 문법과 수어의 문법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TV를 통해서 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아니라고 수첩과 펜도 너무 아니라다 이 생각을 하면서 좀 내가 너무 비장애인으로서 재난과 이런 팬데믹 시대에 좀 너무 특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통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그 정보의 격차 없이 소통을 할 수 있을까를 그 채율쌤, 네, 채율쌤과 함께 고민했던 순간이 에피소드로 생각이 나네요.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옥천 FM 처음에 개국을 할 때 챙겨봤던 프로가 수어를 배우십시다였거든요. 예, 네. 예, 저 이제 옥천이라는 공간이 또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장애인 운동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모로 저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운동이 좀 장애인 운동보다 봉사활동 관심이 있어서 대학 때 저는 수어를 배우지는 못했고 그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신문이라던가 읽어주는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학교는 아니고 기관에서 시각장애인 분들. 네. 그렇죠. 시각장애인 분이구나. 네,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를 모집하는 기관이 있어서 읽어드리는 거. 네, 그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수어를 배웁시다 그때 그 프로그램 챙겨 들으면서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너무 비장애인 중심의 이런 시각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좀 환기시켜 주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았는데 이 나나로라 A님의 질문인데 이 입사 후 지금까지 PD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버티셨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가요? 저는 힘든 적이 진짜 많았어요. 이게 뭐 일이 힘들다가 아니라 정말 이게 앞 코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에 정착한 것, 그렇죠. 그리고 지역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약간 미래를 그리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왜 계속 시골에 있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진짜 시골에서 사는 건가? 이 작은 우물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큰 물에서 놀아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금구천을 계속 걸었어요. 거기가 옥천 FM 쪽에서 그 뜰판까지 가려면 그래도 한 왕복 20분은 그렇죠,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점심시간에 진짜 한 3번을 돌면서 너무 복잡하니까 3번을 돌아도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되는 거예요. 빨리 걷게 되니까. 그래서 금구천도 많이 걷고 그리고
그 딱 힘들었던 시기에 자주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딱 이제 막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 앞에서 할 수 없는 뒤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을 그 친구들한테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내가 옥천에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해결하고 했습니다. 아마 금구청과 그때 만났던 친구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해남은 잘 내렸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벌써 진행하다 보니까 52회를 마치게 됐는 방송 마치게 됐습니다. 53회 네. 방송에서 우리 진희님 더 만날 거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는 K-pop 오타쿠학과 방송 진행자 DJ 뷰로서의 저희가 지금보다 텐션이 훨씬 올라갈 것 같거든요. 기대해 주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고른 답가는요. SES 2집에 있는 너를 사랑해라는 곡인데요. 이 금구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사실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던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나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주변에 대한 사랑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와 관련해서 좀 떠올렸던 어떤 아이돌이 사실 저는 SES가 굉장히 중요한 여자 아이돌의 방점을 찍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2집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드림스 컴 트루 뭐 이런 거 네. 있는 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너를 사랑해를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희님과는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괜찮은 내일이 올 거예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안녕.